이제 테크잼은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씩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이제 오늘 갖고 온 기사는 2022년도 기사예요. 사실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TSMC라는 계획이다. 근데 왜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온 기사냐 하면은 VLSI라고 반도체 직접 회로라는 분야에 대해서 탑인 학회가 하나 있는데, 그 학회에서 TSMC, 삼성, 뭐 하이닉스, 인텔처럼 정말 이쪽 분야 빠방한 회사들과 대학교 랩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때 TSMC가 우리는 앞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에 반도체 칩이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AI라는 키워드가 뜨면서 더 이상 반도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반도체로서는 이 AI를 정말 빠르고 편리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챗GPT를 써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딱 치면은 막 말이 쭈르르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사용자 경험적으로는 그게 되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글을 왼쪽 위에부터 하나씩 읽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희 옛날 윈도우 98 이런 거 쓸 때 이미지 큰 거 누르면은 사진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그 AI 기술에 비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TSMC, 삼성, 하이닉스가 우리 새로운 반도체 만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TSMC 요즘 한국 반도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외국출 제조사 파운드리 1위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파운드리가 뭔지 아시는 분? 파운드리? 네. 삼성. 파운드리는 삼성처럼 이제 공장? 그죠, 공장. 이제 반도체 주문 받아서 찍어내주는, 위탁 생산해주는 걸 파운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가장 큰 파운드리 하면 이제 TSMC가 점유율 1위 50%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이제 파운드리 1위가 TSMC라면 삼성은 지금까지 맨날 1위라고 했던 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플레이가 좀 달라요. 삼성은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지는 이제 수년이 됐고, TSMC는 원래 파운드리만 했었는데,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종류가 두 가지인데,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만 했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점유율이 제일 높았던 1위 기업이었고, 파운드리라는 큰 시장에서 봤을 때는 TSMC가 1위 기업. 그래서 이제 TSMC랑 삼성, 하이닉스 이 진영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유는 뭐 반도체 자체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많이 찍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거고, 그 경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무래도 기술력이죠. 막 기술의 삼성 막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고객사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칩을 여기서 잘 찍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연장선에서 새로운 칩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 있는 이게 바로 모스펫이라는 소자인데요. 뭐라고요? 모스펫이라는 소자예요. MOSFET라는 소자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단위예요. 얘가 바로 그 트랜지스터 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위? 보면 이제 P 기판, P 서브스트레이터, N 레드 막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고 핵심은 요거예요. 이게 트랜지스터고, 이게 사실은 이 그림으로 보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그 그림을 한 번씩 봤었을 텐데, 보시면 다리가 3개 있잖아요. 3개 있고, 이것도 트랜지스터인데 얘는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뭔가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고, 똑같이 다리가 3개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린 이유는 엄청 작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얘기가 바로 3나노, 2나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1나노, 2나노 할 때 이 나노가 정확히 뭐를 의미할까요? 나노? 네. 작은 그 나노미터 이 길이의 단위인데, 그 나노가 어떤 길이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요거의 길이가 2나노인 거예요. 요거 두 개의 사이 간격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런 문제. 이제 직접 회로는 이렇게 크게 한 부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 얇은 동그란 판때기에다가 막 그림 그려놓고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걸 직접 회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딱 봐도 이 실리콘 웨이퍼의 동그란 판에다가 요것들을 그림 그리기 시작할 텐데,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 한 개의 크기가 크면은 동그란 거에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개수가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원판 하나를 쓰는데 그 16개밖에 못 만들면은 크기도 커서 넣기도 힘들고 가격이 안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 $100짜리 웨이퍼에다가 100개를 칩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한 개에 $1 코스트만 써도 만들 수 있고 작아지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판에다가 튀겨 넣는 모스펫의 채널 길이를 점점점 줄여요. 그래서 이제 10나노, 5나노, 2나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하자면은 요거 두 개 사이를 채널이라고 하고요. 2나노, 3나노를 채널 길이, 채널 랭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지금 어렵냐고 하면은 간단하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쇼트 채널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 하면은 채널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네. 모스펫의 전기적 성질이 불안정해집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려면은 모스펫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냐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우와. 이게 저 그림이 모스펫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냐 하면 일단 당연히 컴퓨터는 0과 1로 계산을 하잖아요. 0과 1이 의미하는 게 전기가 안 흐르면 0이고 전기가 흐르면 1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랑 똑같은 거죠. 게이트 하는 역할이 거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과하는 문 같은 거니까 게이트가 전기 흘러라 하면 전기가 흐르고 이 신호가 1이 되는 거고 전기 흐르지 마라 하면은 0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 똑같이 전기를 줘요. 전기를 주면은 이 전기라는 거 결국 전자의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전기를 줄 때 플러스의 전기를 줍니다. 근데 전자라는 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자석의 N과 S극처럼 플러스를 주면은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막 와요. 이쪽으로 와. 왜 여기 플러스야 하면서. 근데 사실 이 물질은 원래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 평소에는 전기가 안 흐르는데 그냥 딱 플러스를 줘버리면은 전자가 이렇게 와지니까 얘네들 똑같은 전자네 얘 타고 가야지 하고 흐를 수 있게 되는 게 이 모스펫의 작동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근데 만약에 이 채널의 길이가 점점 좁아진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전기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었고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럼 가까워지면은 얘가 전기를 주든 말든 상관없이 이 자체의 성질에 대해서 전자들이 쓱 움직이거나 반대로 이렇게 쓱 움직이거나 하면서 얘가 저희가 목적하던 그러니까 게이트를 끄면 가지 말고 게이트를 키면 성질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럼 오류가 발생해요. 이거를 쇼트 채널 이펙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 채널이 좁아지면은 되게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이 쇼트 채널 이펙트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100나노까지 갔었지만 그 밑으로는 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굳이 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AI처럼 큰 컴퓨팅 영상이 필요한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 이 사람이 갑자기 야 이렇게 하면은 절대 100나노 밑으로 못 내려가 하면서 새로운 소자의 형태인 핀펫을 제안합니다. 핀펫. 핀은 지느러미라는 뜻이잖아요. 지느러미 모양의 소자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 하면은 아까 그림을 봤을 때는 가운데 있던 게이트가 전기 채널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봤을 때 그럼 이 게이트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하면은 얘들이 자기네들끼리 못 놀게 할 수 있겠네? 이 채널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상어 지느러미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똑같이 게이트를 박아버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원래는 이 채널을 관장하는 게이트가 한쪽 면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핀펫으로 만들면은 이 3면에서 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이트 영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면에 했을 때보다 세 면을 했을 때 더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더 안정적이게 이 전기를 왔다 갔다 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이제 2010년 이후의 얘기여서 2020년도까지 10나노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때는 모바일 컴퓨터, 스마트폰, 이제 노트북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컴퓨팅이 더 중요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한 번 더 기술적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5나노, 3나노, 2나노 이런 게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 똑같아요. 아까 모스펫은 한 면, 핀펫은 세 면. 그럼 그 다음은 4면을 해야겠네. 그래서 얘를 아예 공중에다가 딱 띄워버리고 이제 여기를 뒤로 해서 게이트가 이 4개의 면에 전부 다 영향력을 줍니다. 게이트가 이 모든 면에다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게이트 어라운드라고 해서 이걸 GAA 공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지금 삼성이 쓰는 기술이고 삼성이 4개의 면에다가 모두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을 내세우면서 이때부터 이제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공정을 초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초미세 공정은 7나노 밑으로 7나노 밑인 애들을 이제 초미세 공정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이었고 근데 이제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공중에 띄우는 기술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반도체는 케이크를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밑에 빵 시트를 놔두고 위에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과자를 뿌리고 또 시트를 뿌리고 그런 식의 반도체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실리콘 웨이퍼가 빵 시트라고 한다면은 그 웨이퍼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부품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 부품 하나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채널 옆에 해주는 새겨주고 게이트 하나 올려주고 근데 올릴 때 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 올리고 이걸 날리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는데 갑자기 공중에 팡 뛰어버리고 이거보다 다른 소재를 처음 하기 어렵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해냈지만 문제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수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칩을 100개 만들면 50개는 버려야 돼요. 근데 보통 안정적인 수율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은 60-70%까지 와야 돼요. 원래 이 크기를 줄였던 거는 비용 감소를 위한 건데 그 웨이퍼에다 아무리 크기를 줄여봤자 반을 버려야 되면 비용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을 잡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야기고 TSMC는 이 행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어쨌든 TSMC도 삼성에 대적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TSMC가 제시한 거는 바로 CFET이라는 그래서 똑같죠. 모스펫, 핀펫 그다음 나오는 게 CFET인 거고 이게 TSMC가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하고 싶어하는? 네, 아직은 못했고 다시 원래 어떤 모스펫 구조로 돌아와서 사실 어떠한 소자에다가 전기를 줄 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쪽 방향으로도 흐르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메모리에다가 전기를 줘가지고 넌 이제부터 1이야 라고 했어요. 얘는 1을 들고 있겠죠. 다음은 넌 이제 0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얘는 어쨌든 이 1 어딘가에다가 빼야 되는데 뺄 이 루트가 없으면 못 빼니까 전기가 들어가는 애 하나, 전기가 나가는 애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회선을.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모스펫들이니까 그럼 전기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NMOS랑 전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는 PMOS를 붙여서 CMOS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써요. CMOS인 이유는 컴플리멘터리라고 해서 상호 보완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MOS, PMOS 하나만 쓰면은 일을 하나밖에 못하니까 둘 다 할 수 있게 둘 다 붙여서 CMOS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채널의 길이를 줄이는 형태로 접근해 왔잖아요. 이 방식 자체가.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2나노 밑으로는 채널을 줄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게이트로 막 난리를 쳐도 왜냐면은 이미 4방향 올라운드 이미 해버렸잖아요. 더 이상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고 만약에 새로운 구조 이걸 완전 다른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도 힘든 이유는 이 2나노 아래로 내려가면은 더 이상 이 전자가 일반적인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우는 V는 IR 이런 공식은 택도 없고 이제부터 양자역학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자는 여기에 있기도 한데 여기에도 있기도 하고 여기도 없기도 하고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섭니다. 2나노 밑으로 저희는 채널을 줄일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모스펫들은 CMOS라고 두 개를 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왜 우리가 2D에서만 웨이프 한 면에서 난리치지? 얘를 그냥 얘 위에 올려버리면은 3나노 공정 똑같이 써도 1.5나노로 효과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CFET이래. 그래서 보면은 CFET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CMOS, NMOS, PMOS 두 개 중에 하나를 위로 올려서 두 겹 만드는 기술을 바로 CFET이라고. 근데 이제 CFET이 뭐가 힘드냐 하면은 일단은 당연히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공정을 써야겠죠. 근데 아예 위로 올려줘야 되니까 케이크를 높게 쌓아 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케이크를 쌓아 올리는데 이 케이크 레이어의 두께가 막 두껍고 전기가 잘 안 통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면 못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너무 두꺼워요 올리는데 그럼 여기 위에가 지금 PMOS라고 치고 밑에가 NMOS라고 치고 하면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두꺼워버리면은 이 한 번 신호가 오고 할 때마다 너무 올려버리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0.1ms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막 0.15ms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0.05ms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컴퓨터는 1초에 연산을 몇억 번씩 하니까 이 곱하기 몇억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느려지니까 이 두께가 얇아야 돼요. 전기가 안 통하면은 속도가 느리다 또 있지만 어쨌든 0과 1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1일 때는 1만큼의 전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1만큼의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만큼의 전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전기가 흐르려면은 막 7V를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원래 3V라고 치면은 2배의 전기를 줘야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력을 2배로 더 줘야 되니까 막 IDC 같은 데서는 평소에 막 전기 비용을 1년에 8천억씩 쓴다고 치면 이제 1조 6천억을 써야 되는 아주 이코노믹하게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도 잘 통해야 되고
안정적이야 이게. 질문 있는데 네. 전기가 잘 통한다고 하는 그 2번이 되려면 네. 저기서 7V가 아니고 더 작은 볼트가 들어야 되나요? 그죠. 원래는 15-3V 정도가 아니라 막 음. 미리볼트 단위야. 원래 제가 알고. 아니, 원래는 엄청 네. 작아. 그 작을수록 전기가 잘 통한다고 작을수록 이제 전력 소모가 적죠. 저전력 반도체. 그래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죠? 네, 이번이? 그죠. 일단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 네. 네. 그 요거 이렇게 위에 쌓는 실팩 요거를 하면은 좋은 게 그 실리콘 웨이퍼에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위로, 네, 그죠. 이게 쌓을수록 그 한 판에 여러 개를 뭐 트랜지스터 이거를 네. 여러 개 놓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죠. 아. 다이, 그걸 다이라고 해요. 요만한 그 하는 게 다이. 너무나는 걸. 다이. 다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다. 음. 그 하나가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능이 올라간다. 비용이 왜 줄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실리콘 웨이퍼에 100개 만들던 거를 이제 200개 만들 수 있으니까 제로비엔 똑같이 5,000원 주는데 돈을 2배로 버는 거잖아요. 그랑 똑같은 원리.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웨이퍼 판때기예요. 저희가 맨날 뉴스에서 보면 방진복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그게 이제 얘인데 그거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라고 하고 이 한 개의 웨이퍼에 요만 조그만한 치근하게 이제 다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한 개의 웨이퍼에 다이를 여러 개 넣을수록 한 개의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가 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5나노, 3나노, 1나노 떨어지면 좋은 이유가 이 다이 크기 자체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개의 웨이퍼에 쓰는 비용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CFS로 해서 원래 들어갔던 NMOS, PMOS 둘 다 들어가던 CMOS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 다이 2개 쓰던 걸 한 개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완성된 다이는 사실상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웨이퍼당 뽑아낼 수 있는 다이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비용 감소가 돼서 더 이득인 거예요. 아, 다이라는 게 더 많아도 비용이 막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저희 반도체 만들 때 이코노미에서 어떻게 책정하냐면은 그냥 웨이퍼당 몇 개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수율 50% 그것도 다이를 100개를 그려놨는데 50개가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수율 50%. 근데 저거 다이 하나가 오류나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다이 하나 오르나면 이 다이 하나만 버리면. 하나만. 이걸 똑 떼서 이제 고객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트랜지스터, 모스펫, 다이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가지고 정확히 어떤 레이어가 지금 맞는 거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용어 정리를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스펫이나 핀펫이나 뭐 C펫이나 아까 그림을 보던 BJT 트랜지스터 커다란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이 웨이퍼에다 그림 그려있는 거를 이제 직접 회로에 올리는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그 모스펫, 핀펫, C펫은 그 그림 그려놓은 트랜지스터의 모양 구조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는 그 트랜지스터들을 정말 수억 개를 막 그림을 그려놔서 연결시켜 놔서 한 개의 다이를 만드는 거고 이 다이 하나를 똑 떼서 거기다가 패키징을 해서 팔면 이제 그게 하나의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모스펫 2D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고 핀펫 진화인원들 톡 튀어나오니까 3면에서 주는 거고 4면에서 주는 게이트 어로라. 근데 얘가 어려우니까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게 C펫이고 근데 이제 위로 쌓아 올리는 같은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소재랑은 어렵다. 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C펫에 사용된 새로운 소재의 후보 물질은 몇 개 나와 있어요. 뭐 MOS2, WS2, 텅스텐 이런 소재들을 만들어놨고 이렇게 해보니까 나노가 줄어들어도 성능은 거의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C펫이 가능할 것 같고 소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면은 우리는 C펫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TSMC는 우리는 멀리 오면은 탄소 나노 튜브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얘는 나노가 줄어들어도 성능 저하도 적은데 성능 자체가 엄청 높아요 위에. 산소 나노 튜브는 우리도 잘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산소 나노 튜브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는 지금 아예 없고 그냥 이거 쓰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후보 물질 이 단위에서 가능성을 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고 근데 뭐가 잘 맞고 너랑 같이 쓰면 안정적이야 이걸 찾아가는 거는 네.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테스트도 하고 AI로 막 분자 구조 모델링 분자 구조 시뮬레이트 한다 이제 그게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너무 설명 잘해주잖아. 네. 그죠?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 그 CPET에 잘 적용되는 그런 진짜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되면은 네. 그게 이제 GA에도 적용이 똑같이 될 수가 있는데 어. 따라하고 싶어 하나요? 근데 GA에서 원하는 소재랑 이 새로운 CP에서 소재랑 원하는 게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물질 자체가 너무 좋은 물질이다 그럼 쓰겠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쌓아 올리는 안정성 때문에 전기 잘 통하는 걸 살짝 트레이드오프로 가져간다고 해도 CPS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2배 성능 나오니까 가져갈래 가져갈 수 있는데 GA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쌓아 올려도 되는데 굳이 필요도 없는 안정성 때문에 전기 통하는 성질을 버릴 이유가 없으니 그럼 안 쓰겠죠. 근데 이건 되게 이론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럼 CPET이 성공해서 만약에 진짜 생산 들어가면은 네. GA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죠. 많이 떨어지고.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3나노, 2나노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제 3나노, 2나노 단위에서 반도체를 쓰는 회사는 별로 없고 여기 들어간 칩도 거의 다 7나노, 10나노 이런 거 거의 다 막 15, 20나노 여기는 거의 50나노 가까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일단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는 비싼 거 사실이에요. 비용 감소되는 거 상관없이 왜냐면 자기가 투자한 KPX를 회수해야 되니까 채점이 많이 높게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TV에 사실 막 엔비디아 반도체 막 3천만 원짜리 넣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비쌀 필요 없어. 성능 요만 해도 되니까 너무 큰 걸로 해줘. 하면 이제 그걸 가져와.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은 기술적뿐만 아니라 가격,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얼마나 안정적인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이고 막 자동차나 군용 이런 거는 추가적인 스펙 우리는 정부의 검사를 통과할 정도의 튼튼함이 있어야 돼. 더 말하는 우주 항공 쪽에서는 우리는 플러스 1000도에서 마이너스 200도까지 견딜 수 있어야 돼. 이런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건 포지셔닝에서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디자인 하우스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되게 큰데 어디지? 세미파이브 이런데요? 세미파이브 같은 데들은 여기 파운드리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 받아가지고 그 디자인만 해준 데죠.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랑 오늘 설명한 디자인이 완전 다른 거죠. 오늘 소재,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케이크는 밀가루라는 소재로 층층이 쌓아 올린 형태를 띄거나 막 시폰 케이크처럼 이런 식으로 띄거나 네. 여러 가지 다른 구조를 띄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뭐 박스에 넣어서 팔고 이 중간에 패키징 해주고 오븐에 넣는 굽는 과정, 공정 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반도체와 똑같이 실리콘이나 WES2 같은 소재가 있고 이 모스펫 틴팻처럼 구조가 다르고 오븐처럼 구워지는 8대 공정이라고 또 있어요. 패키지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마지막에 만드는 패키지 과정이 있고 그런데 반도체는 어쨌든 목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막 생일 케이크니까 웨딩 케이크 이쁘게 싸줘 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회로를 디자인을 해주는데 얘는 아까 그림 그린다 했잖아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이제 디자인하는 게 그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이죠. 요 판에다가 다이에다가 자기 확대해서 보면은 막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그런 식으로 막 돼 있고 연결해주고 막 여기다가 뭐 넣어주고 막 이거를 하는 게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엄청 태가 크고 한번 만들 때마다 몇백억씩 들어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회로 그려주고 공정 샘플로 때려주고 너 회로대로 하니까 아까 그 쇼트체험 이펙트처럼 전선 길이가 너무 가까워가지고 간섭 생겨서 이렇게 하면 성능이 안 나와 또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정 기술로는 수율이 너무 낮게 나와 아니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야.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수율이 어느 정도쯤 돼야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50으로 해도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50은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수율이 안정적이다 말하면 60, 70까지 올라가요. 70.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수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웨이퍼의 크기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또 질문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케이크라고 배우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된다. 바로 이해돼. 제가 이해를 잘하네. 케이크 사줄게. 너무 재밌었어.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동안 엄청 얘기를 많이 근데 해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재밌어. 다들 감사합니다.